7월 모의고사, 어제 진행했던 7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은 단순 계산이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오랜만에 요거에서 지금 가끔씩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호 결정하는 거 개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끔씩 이제 이걸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응? 자꾸 틀리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일단 세타가 어디 있는 녀석인지 몰라. 하자 우리는 뭐부터 특정해야 돼? 얘부터 특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가 어떻게 되는 녀석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한 녀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한대? 2분의 파이를 더한대. 2분의 파이 잘 안 보이네요. 2분의 파이를 더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요 5분의 3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란 소리야? 여기도 5분의 3이 된다는 소리지. 그제? 자, 그러니까 요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얘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한 녀석인지 모르지만 그냥 1사분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인 값은요? 얘는 5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수도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은 하죠. 세타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 한번 해볼 거냐면 둘을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일 수도 있고 요렇게일 수도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차피 그냥 코사인 값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돼.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요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답은 5분의 2가 될 거고요. 요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둘 중에서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볼 때는 내가 1사분면에 세타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했지? 여기서 90도를 더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딱 여기가 5분의 3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괜찮아요? 헐, 왜 피가 나 갑자기? 진짜 요즘 진짜 거의 뭐 재앙이네. 몸 전체적으로 좀 재앙이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 값이 양수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세타의 후보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오케이? 이럴 때에도 90도를 더해주면 이렇게 이제 값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때에도 얘는 5분의 3이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몇 사분면이라고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일 때에는 사인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만약에 세타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요, 사인 값도 코사인 값도 다 양수인 값이죠. 이때는 두 개를 곱해봤자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애는 이 상황이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왜? 얘는 사인 값은 음수이나 코사인 값은 양수인 위치이기 때문이죠. 여기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애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다 라고 결정 지어놓고 답을 써주면 답은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방식은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 부호 결정이랑 이 값 결정하는 건 3점짜리, 특히 쉬운 3점짜리에서 나오는 게 지금 거의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원리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4번은 단순한 좌극화 우극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저랑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사설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문제 풀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사설 모의고사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가 이 전국 모의고사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번, 6번, 7번에서 좀 계산하는 게 많았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풀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5, 6, 7 정도는 지금 슉슉 풀리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5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문제 난이도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함수를 특정해 줬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특정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x는 1에서 뭐 한대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a,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1번 연속인 상태가 전제로 깔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f의 1 마이너스 값과 f의 1 플러스 값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요. f-1 마이너스와 f-1 플러스가 같다라는 걸로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f-x가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다? 여기에다가 미분 때려서 f-x는 3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6x제곱 플러스 b이다.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하나를 구해놓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수능 자체가 계산 문제가 늘어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나왔었던 개념들을 무조건 수식으로 이제 하는 거, 그래프는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식으로 하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끔 만들 겁니다.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설계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설계도가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위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예요? 3 플러스 a고요. 밑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3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a하고 b는 뭐하다? 같다라는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얘도 똑같이 1을 넣어주면 위에는 1 넣으나 안 넣으나 3이고요. 밑에다 1 넣어주면 6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거 됐나요?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역시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번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거고, 자, 원래는 이제 6번, 7번까지도 제가 거의 설명을 안 하기는 하는데 6번 같은 경우 이제 수열 문제 나왔으니까 수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거 밑에다가 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AN이라고 하는 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AN은 뭐다?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A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는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걔가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A도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이 R이라고 하는 것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음수로 나오게 된다면 이 차수가 홀수가 되는 순간 음수로 바뀌어버릴 테니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마이너스 2 같은 게 R이면. 그래서 R도 A도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A3의 제곱은 A6과 같다라고 했고 A2-A1이 2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요 조건을 확정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수능이 지금 색깔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지침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는 제외시키고, 네, 그리고 교육과정 외에 있는 문제는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를 쓰는 게 당연한 거가 맞고, 킬러 문제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뭐 혼란이 가중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킬러 문제는 원래 나오든 안 나오든, 100점짜리, 96점짜리 그 친구들이 맞추냐 못 맞추냐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랑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왜? 99%의 학생들은 킬러 문제를 그냥 배제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제 교육과정 외에 있는 이제 부분은 내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뭐 우리가 이제 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배제시킨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원래 수능 범위가 수원, 수투, 확통, 뭐 미적 이렇게잖아요. 수상, 수하에서 엮어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배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6월달 모의고사 21번 보면 그때 기억, 니은, 디귿이 주관식으로 나왔었어. 그때 명제 어쩌고 해가지고 나왔었거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학 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수원, 수투, 확통 여기서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응용되는 문제들보다는 계산 위주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내신형 문제들이 모의고사에다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하는 식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계산하는 속도 이 두 개에다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선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식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선 문제에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얘기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하면 체크하셔야 되고요.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공식을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건 알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비문학도 뭐 리트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학이 좀 강세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씨 뭐 이게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맞춰가면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 그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거야, 학교도. 근데 상관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A3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얘는 A에다가 R의 제곱, 여기에 전체 제곱을 한 녀석. A6은요, A에다가 R의 5제곱.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를 준 거고요. 두 번째, 얘는요, A의 R에서 A를 뺐더니만 얘가 2가 된다라는 식 하나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A제곱 A 있으니까 A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럼 A의 R의 4제곱이 R의 5제곱과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배제되게 되니까
A가 R과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양수다 이런 거를 이제 언급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0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일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A하고 R이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R 대신에 A를 넣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얘 옮겨줄게요. 마이너스 2는 0이다. 다시 얘기해서 2, 1, 1 라고 하면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 중에서 A가 2-1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양수인 건 A가 2인 것밖에 없으므로 결국 A도 2고 R도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AN을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얘는 R의 N제곱 되죠. A랑 R이랑 같으니까 2의 N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의 5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므로 A의 5는 뭐가 된다? 3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쉽다라는 것 때문에 설렁설렁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어제 7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교육청에서 냈다 뭐 한다 해서 뭐 평가원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국 모의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7번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f-1이 뭐다? 0이 된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얘를 미분해 주시게 되면 3의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요 값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1을 넣어주시게 되면 f-1에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 얘가 뭐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정리해줘서 옮겨주시게 되면 A 값은 얼마? 3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도 3 대입해 주면 얘는 6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때려주시면 x-1과 x 플러스 3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런 꼴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극대값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 f의 3이라는 것만 특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f의 3은 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4다 라고 나오네요. 됐나요? 자, 정리하면 31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가속도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3점짜리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v 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t는 1과 t는 a에서, 물론 a는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때 t가 0에서부터 t가 a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는 VT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VT는 속도고요. 속도가 양수일 때에는 오른쪽으로,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그럼 결국 요 1과 A라고 하는 애가 뭐란 소리예요? 이 VT의 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결국 요 얘기는 뭘 나타내는 거다? V의 1도, V의 A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요 VT라고 하는 건 이미 뭐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고요. 얘가 0 되는 건 역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A라고 하는 건 얼마다? 3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애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얘는 지금 1, 3 그리고 이렇게 0이다라고 하는 이런 꼴이 있겠네요. 그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 요거였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VT, DT 에다가 더하기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VT 왜? 음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1에서부터 3까지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요? 1, 3 반으로 나누면 2죠. 그죠?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2대 1의 거리가 있을 때에는 요 두 개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요? 6분의 최고 차의 개수는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걸로 정리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얼마가 돼요, 이거? 2의 8에 6분의 16 되니까 답은 3분의 8. 3분의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분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요건 있어. 요건 교육과정에 있어. 근데 교육과정에 없는 파트가 어떤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 2일 때 이 둘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교육과정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교육과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죠. 저거 살짝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우리가 접하는 부분 그리고 접하는 부분 이걸 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얘네들의 비율이 같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을 미분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돼요, 사실? 바로 요 2차식의 근이 되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이제 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의 요 부분은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요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정도의 수치를,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씨 괜찮아요? 거의 죽었는데요, 지금. 자,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양, 변화한 양, y값의 차이가 요 넓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요 올라간 길이하고 내려간 길이가 어때요, 지금? 같잖아요. 왜? 이 둘은 평행할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의
값은 얘인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요 녀석의 비율과 요 녀석의 비율은 어때요? 1대 2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대 2가 될 때에는 넓이가 같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게 교육과정에 교과서의 텍스트로 써져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외의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면 그 4점짜리 킬러 문제 문항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추론하게 되면 너무 응용되는 방향이다라고 실제로 명시가 돼 있었던 이제 유형 중에 하나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들을 안 넣은 게 문제이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2 더하기 3이라는 게 사실은 1 더하기 2에다가 하나 두 개 더 더해서 5가 되라고 하는 요 과정을 이제 제가 시험 문제에 내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냈다라는 게 된다라는 소리죠, 지금. 사실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외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용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배운 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시간은 충분히 단축되게 될 겁니다. 자, 9번이요. 자, 9번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8, x의 2n제곱 마이너스 8, 이 둘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들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이 4다라고 한다면 요 녀석은요, 뭐 16으로 할까요? 요 녀석은요, 근이 뭐랑 뭐예요? 짝수 차수니까 그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이겠죠. 그리고 여기다 제곱에 2배 해가지고 x의 4제곱이 16이라고 한다면 이때 실근 역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모든 실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 다 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 2개, 음수 2개를 곱할 거니까 무조건 얘는 곱해지면 양수가 될 겁니다. 맞아, 아니야?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면. 그제? 근데 위에 좀 봐봐요. 모든 실근의 곱이 뭐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는 홀수 차수, 하나는 짝수 차수여야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얘는 무조건 짝수 차수잖아요. 2의 n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이해됐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다? n이 홀수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의 n제곱이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얘는 x는 뭐 8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음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홀수가 됐으니까요. 근데 x의 2n이 8이라고 할 때에는 x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이요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짝수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하는 n은 뭐다? 8분의 n분의 1 곱하기 플러스 8의 2n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 여기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빠지면 마이너스에 밑은 8로 다 고정되어 있고요. 얘 더하기 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n분의 2가 되죠. 얘가 뭐다?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쪽 다 음수 나왔으니까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2의 n분의 6제곱이 뭐랑 같다? 2의 제곱과 같다 라는 얘기이므로 n의 값이 얼마다? n분의 6이 2다. n은 3이 된다라는 걸로 결정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홀수가 3밖에 없어요. 응? 네, 거기 지금 홀수인 게 3밖에 없으면 그냥 5도 있잖아요. 아, 5있네.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일단 넣어봐도 되냐? 넣어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따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따지고 보자잉. 따지고 보면 지금 n이 홀수일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가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찍어도 정답률은 50%네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풀이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아는 것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가는 지금 모의고사가 출제되고 있는 방향성을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0에서부터 x가 2파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0은 는 있고요. 2파이는 는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y는 절대값 4사인 3x 플러스 2 얘하고 y는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얘의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절대값 씌워진 요 녀석과 그냥 상수인 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두 가지 나온다는 소리죠. 그대로 양쪽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양수일 경우에는 이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맞나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붙은 녀석은 2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sin 3x는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넘겨주고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sin 3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사인 속에 x가 있어, 3x가 있어. 3x가 있잖아 지금. 그럼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역시도 3x에 관련되게 변형시켜주면 유리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양변에 3 곱해주면 3x의 범위는 6파이까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하나, 둘, 세 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는 없다고 해서 지금 6파이에는 여긴 는이 있어요. 자, 그러면 는 0이라고 했잖아. 요렇게 그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때에는 여기 둘, 셋, 넷, 다섯, 6개 만나는 거 확인돼야 안 돼요? 여기도 는이 있었다면 7개가 됐겠지. 근데 지금 는이 없으니까 얘는 6개가 만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됐나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도 한번 그려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도 비어있고 칠해져 있고. 얘는 지금 뭘 지나간대요?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 1 부분을 지나는 애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다라는 걸로 얘는 세 개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얼마? 9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10번 둘 다 4점짜리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교육청 문제고 이제 교육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제 출제가 된 문제는 맞으나 어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분석하고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양 자체는 많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개념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히 분석하고 어떤 요 단계별로 밟아가는 걸 연습한 친구들이라면 근데 오히려 그 전보다 난이도는 좀 적은데 계산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자, 그럼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자, 가족과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할게. fx는요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권 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나조건에서는 얘가 12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값에 요 식에 x 값에다가 동일하게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0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얘는 f의 1 플러스 f의 1이 0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f의 1이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x에다가 1도 한번 넣어볼까요? f의 2는 f의 0이랑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2는 마이너스 f 0이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f의 3은 2를 대입한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지.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f의 3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지금 규칙성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값들이 뭐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나요? 뭐를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1을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호가 바뀌었죠. 즉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축의 축대칭이 아니라요. 1이라고 하는 점의 점대칭하고 있는 중인 거죠. y값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3차 함수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점대칭하는 꼴이야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점대칭하는 꼴의 3차 함수. 자, 요 점대칭이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지. 왜냐면 얘를 어쨌든 미분하면 2차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대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값이 얼마란 소리예요? 1,0이다라고 준 겁니다. 됐나요? 그럼 x축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면 2를 넣었을 때 2가 뭐 여기 있다고 치면 0을 넣었을 때는 뭐 여기 있겠죠. 진짜로 뭐예요? 절대값만 갖고 부호는 다른 값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 점을 네, 제가 그 단어를 지금 언급하면 안 돼요. 교육과정 왜라서요? 그 변곡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교육과정 왜랍니다. 금기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칭점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 대칭점이니까요.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점이 있습니다. 대칭점이에요, 얘가 지금. 여기가 돼서 좋아.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뭐 한대요? 미분을 때렸더니만 그걸 다시 적분했더니 12가 되었다는 요 녀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그냥 fx죠. f의 3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뺐더니만 12가 된다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잘 봐. 우리 아까 여기 구해놓은 거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랑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연립할 수 있게 되죠. 맞니 아니니? 그럼 봐봐. 이놈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금기어가 되는 바람에 그래프를 추론해서 문제 푸는 게 막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해 봐봐.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F1이 0이라는 거 나왔지? 그제? 그리고 얘랑 지금 연립하면 F3이 얼마? 더하면 되니까 6이 되고 F-1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도 확인되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이 미지수는 a, b, c 3개죠. 수식이 하나, 둘, 셋 나왔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얘가 지금 필요가 없었던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 지침을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기하로 생각하는 이 그래프형으로 생각해서 이제 확장적인 사고나 직관적인 사고, 기하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력을 배제해라. 나와 있는 식만 가지고 덧셈 뺄셈 해서 답 구해라 라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네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냥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이제 그런 설명으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발표 지침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저는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3을 넣으면요 27에다가 9a에다가 뭐 3b에다가 플러스 c를 한 게 6이라고 했고요. 그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요 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AC를 구할 수 있죠. 됐나요? 그리고 요거까지 하시면 A, B, C가 다 나오게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의 4값이므로 f의 4는 64 마이너스 16의 48 플러스 8이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답은 24가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11번은 되게 이례적으로 2차 수트 내용이었는데 그래프가 필요가 없는 도함수 문제였어요. 자, 12번이요. 자, 12번을 보시면 자,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차가 5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연수 m이랍니다. 가족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이 m 플러스 1의 ak와
절대값 am에 절대값 am 플러스 1에 절대값 am 플러스 2가 13보다 작다. 요걸 줬네요.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준 겁니다. 어떤 거요? a 21은요 24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다라고 줬습니다. 제가 문제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교육과정 외에 있는 내용들 빼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 친구들이 확통 친구들보다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그 그래프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못 내게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될 때 이미 예견됐었던 상황이에요. 문이과 통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가형, 나형으로 나눠져 있었죠. 모의고사가. 이때는 문제가 다 달랐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싹 다 달랐어요. 이건 이과 애들 거, 문과 애들 거. 그러니까 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미적을 한다, 미적에다가 확통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기하도 들어갔었어요, 문제에. 문과는 그냥 확통만 한다는 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달랐어요, 아예. 1번부터 30번까지. 근데 지금은 공통 문제로 22문제를 묶어버렸죠. 근데 미적분이라는 학문이 뭡니까?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예요? 수투에서 이미 나오죠. 그럼 우리는 미적분에서 걔네들은 조금 더 심층적인 이제 그 응용 파트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용하면 수투에서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래프 문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근데 꾸역꾸역 낸 거야. 안 낼 수가 없거든. 수투에서 그래프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미적분 문제인데 미적분을 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알려고 배우는 게 미분이잖아.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못 내게 되는 거지, 지금. 왜? 미적분 애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지금 사실상 뭐 킬러 문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통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연계 과목이잖아요. 수투하고 미적은.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노가다 문제, 대입 문제, 방정식 문제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네, 좀 걱정되긴 해요.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아까 무슨 의원이 뭐 그런 얘기 했던데, 대학교 갔을 때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것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기초적인 거 못 배우고 있죠. 자, 아무튼 얘는요, N이라고 하는 N이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려줬고요. 공차가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첫째 항을 몰라, 아직.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공차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요거 첫 번째로 주어졌죠? 얘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니? 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이 개념만 이제 미리 배워서 선행을 했으면 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5에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2m만 남겠죠. 10m으로 쓸게 그냥. 자, 이 등차수열의 공식을 알고 있냐? 걔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가 됐나요? 그럼 어차피 2하고 요거는 이제 다 나눠지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2m 플러스 1과 a 플러스 5m만 남을 거고요. 얘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m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m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일 겁니다. 그죠? 그럼 뭐만? 얘만. 음수다라고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뭔데요? 네, m 플러스 5m이니까 m 플러스 1 얘가 a5m이죠. 왜? am 플러스 1이 뭔데? a 플러스 5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사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a에는 뭐예요? a 플러스 d에 n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죠? d가 5가 된 거고요. n이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는 거 보이시죠? 그냥 그래. 수식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둔 거죠. 얘는 a 플러스 5m이다. 얘가 지금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모든 항이 뭐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노가다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노가다가 되느냐? 일단
0보다 작으면서 처음 시작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맞습니까? 얘는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 1로 생각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이때에는 AM은 마이너스 6일 거고요. AM 플러스 2는요 4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다시 얘기해서 이거 절대값도 하고 절대값도 하고 절대값도 하면 13보다 작은 거 확인되셨죠? 됐어요?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볼 거야? 어떠한 값인지 몰라. 어떠한 값인지 모르는데 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면 플러스 5 하면 얘죠 지금. 마이너스 n 플러스 2 되죠. 거기다 플러스 5 하면 a의 n 플러스 3은 9 되죠. a의 n 플러스 4는 14 되죠. a의 n 플러스 5는 19죠. a의 n 플러스 6은 24죠. a의 n 플러스 7은요 29죠. 맞아 아니야? 자, 그런데 a의 21은 24랑 29랑 같을 수 없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잖아.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중간에 건너떴지? 24, 29 사이에 지금 항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얘는 탈락입니다. 네, 제가 왜 노가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A, n 플러스 1이 뭐인 거 가자? 마이너스 2인 것도 한번 가보자.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AM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아니지. 마이너스 7일 거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2는 3이 될 겁니다. 맞나요? 얘도 절대값 더하면 13보다 작네요. 일단 됐죠?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A의 n 플러스 3은 여기다가 5 더한 거니까 8. 그 다음엔 뭐 13, 18, 23, 28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얘가 n 플러스 4, n 플러스 5, n 플러스 6, n 플러스 7인 거지 얘가. 맞아 아니야? 얘가 지금 드디어 나왔죠? 24와 29 사이에 존재하죠? 맞냐 아니니? 그럼 이건 얘가 뜻하는 건 뭐야? a n 플러스 7이 뭐랑 같다? a 21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n 플러스 7이 21이구나. m은 14구나라는 거 일단 답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얘는 일단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칸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a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의 m은 마이너스 8이겠죠. 그리고 a의 n 플러스 2는 2일 겁니다. 자, 이거 절대값도 싹 다 더해봐요. 그럼 13 돼, 안 돼? 절대값 더하면 13 되지? 얘 지금 13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도 탈락입니다.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당연히 13보다 커진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13번부터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